네, 지난 2002년에 부산에서 발생했던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영구 미제로 묻힐 뻔했는데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시민의 제보로 무려 15년 만에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집중 이 사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또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15년이 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당시 그 사건의 개요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2002년도 5월 21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실종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서면이다라는 말을 한 이후로 연락이 안 되니까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는 한 며칠 후에 결국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해변에서 결국 이 실종 신고가 됐던 여성이 마대자루에 담긴 채 발견이 됩니다. 실신의 상태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5월 22일 날, 그러니까 결국은 실종 신고가 된 날 다음 날 22일 날 지금 한 남성이 CCTV에 잡힌 장면인데요. 현금 인출기에서 290만 원을 인출을 해갑니다. 이 여성의 통장에서. 그리고는 이제 6월 12일, 그러니까 한 보름 후에 또 다른 두 명의 여성이 적금 통장, 이 여성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을 은행에 와서 해지를 해서 600만 원을 인출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CCTV가 사실은 증거로 남아 있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이게 복원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는지 그것이 덮여 있다가 지금 15년 만에 공개 수사가 되고 이제 시민들이 제보를 해가지고 결국 검거된 사건이죠. 네. 예. 지금까지 미제 사건이었는데 15년이 흘러서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5년 전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서 마대자루가 발견됩니다. 그 속에 든 것은 21살 된 부산 한 다방 여종업원의 시신. 온몸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통장에서 누군가가 현금을 찾는 CCTV 화면뿐. 영구 미제로 묻힐 뻔했지만 지난해 2월 경찰이 CCTV 화면을 SNS 등에 올리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수배 내용을 본 피해자 지인들이 부산경찰청에 제보를 하게 돼서 경찰은 지난해 4월 먼저 CCTV에 나온 여성 2명을 붙잡았고 1년이 넘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마침내 살인사건 피의자 46살 양모 씨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양 씨는 2002년 5월 21일 밤 10시쯤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를 납치해 현금과 통장을 빼앗고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못 잡을까봐 그게 제일 있는데 이렇게 잡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근데 CCTV까지 있었는데 왜 잡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CCTV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SNS를 통해서 이렇게 수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현금을 인출할 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모자를 눌러 쓰고 했으니까 이걸 경찰관들이 봐서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은 뭐냐면 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어떤 이 여자와 내부자의 범행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수사를 그냥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완이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니까 이거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CCTV 중 이제 여자가 인출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아마 사람이 저 여자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해가지고 신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언니도 영원히 못 잡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네. 정말 자칫 영구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지?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졌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태완이라는 아이의 사망 이후에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많은 노력들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15년, 그 다음에 25년까지 됐다가 결국은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미제 사건 전담반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도 미제 사건 전담반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다가 결국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CCTV가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을 이제 잡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 해서 용의자를 추적하던 끝에 이제 지금 이 사건을 범인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통화 기록 그 여성들이 제일 먼저 신원이 확인되고 그 여성들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거의 15,000건을 다 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모 씨의 이제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랬다는 겁니다. CCTV에 제보를 해가지고 잡으니까
아니, 나는 모른다. 나는 인출만 했을 뿐이다. 나는 이 남자는 잘 모른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돈을 인출할 때 분명히 그 남자하고 통화를 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휴대폰 기지국 네. 이거를 이제 찾은 겁니다. 그게 아마 그 자료가 한 15,000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일치하는 전화번호를 딱 찍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이 남자를 검거하게 된 겁니다. 네. 아까 그 SNS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15년 전에는 그런 게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지금도 우리 수배 방식이 좀 경찰 수배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종이 수배 방식입니다. 예, 종이 수배 방식이니까 모르거든요. 그리고 영상이 중요한데 이런 영상을 요새 다 휴대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찰의 수배 방식도 SNS를 통해서 그리고 영상, CCTV 영상 자료 이걸 좀 공개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SNS가 1등 공신이었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의 노력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15,000건을 이제 추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해결은 좀 늦었습니다만 잘한 건 잘한 그렇죠. 거라고 해야죠.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형사들이 이 감에 의해서 수사를 했는데 요새는 빅데이터 이 통화 내역 조회에 있다 하더라도 중복된 전화 중에서 이 인적사항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피의자들 범행은 인정을 했나요?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지금 뭐 전혀 인정을 안 했고요. 지금 그 양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CCTV에 나온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영상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모 씨의 모습과 그 CCTV에 잡힌 모습을 법 영상 분석 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을 했더니 두 개가 상당히 매칭이 된다 하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적을 대조를 해봤더니 지금 그것도 역시 일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거짓말 탐지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나왔고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지금 쌓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사람이 2002년도 사건이거든요. 이게 2003년도에 또 다른 부녀자를 흉기로 강도 짓을 해서 그 벌리다가 구속이 사실은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구속이 되면서 자기 차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좀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차량을 팔려고 그러니까 그 차를 이제 인수한 사람이 결국에는 차량을 그 시트 카바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다 뜯었는데 그 안에서 혈흔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이 여러 번 찔렸기 때문에 뭐 상당히 출혈로 인한 혈흔이 그 좌석에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CCTV에서 한참 지난 후에 여성 2명이 또 돈을 인출해 갔다 그랬잖아요. 네. 서로 알던 관계였는지 그 여자들의 그 역할은 뭔가요? 이 여자들은 지금 이 남성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이 다방 여정호번이 그동안 푼푼히 모은 예금 통장을 적금 통장을 줬다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자기 그 위조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제출해가지고 통장에 돈을 인출한 혐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요 혐의만 인정될 뿐이지 이 남자와 살인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경찰에서는 공모 관계가 없다 했는데 이 사기와 사문서 위조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두 명은 처벌 그렇죠. 못 받고 처벌 못 받고 주범인 주범인 남자만 처벌받는데 이 남자와 이 여자의 공모 관계는 앞으로 또 수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사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상당히 떠들썩하게 우리 사회를 달궜던 사건이에요. 경남에서 3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뭐 지금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을 그 초등학교에 물론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자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유인을 해가지고 9번이나 이제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게 지금 진술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여성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그 남자 아이가 이제 좋아서 그랬다, 사랑해서 그랬다,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왜냐하면 이 피해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이 둘 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범죄로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나? 굉장히 충격받은 분들 정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네.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가요? 이 어머니가, 이 부모가 이 자녀의 휴대폰을 확인을 못했으면 아마 영구히 묻혔을 겁니다. 부모님이 그 아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그 휴대폰 문자에 사랑한다, 만두 사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부모가 그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가지고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부모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해당 교사 입장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서로 좋아했다, 예.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으로 이게 설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설명이 될 수 없죠. 더군다나 지금 이 여교사가 먼저 아이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유인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 학생이 나가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만두를 사주겠다 이렇게 네. 아이를 꼬드겨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초등학교 남자애를 그야말로 본인의 뭐 일방적인 그런 구애로 인해 가지고 유인을 해서 끌어냈다. 이것이 이제 문자로서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이에게 뭐 본인의 나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보냈다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부모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지금 신고가 된 사건이죠. 그 학생은 뭐라고? 학생은 지금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심리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학교에 네. 등교는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학교이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지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지금 과연 그 학교를 이 학생이 계속 다니는 게 옳은지 전학을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것이 권고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교사는 뭐 구속된 상태고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법률적인 유무죄를 다룰 그 중요한 변수는 뭐가 관건일까요? 이 교사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난 이 학생하고 합의해서 한 거다. 서로 좋아하는 건데 왜 법으로 처벌하느냐. 근데 우리나라 법은 12세 이하면은 설사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강간이다. 왜냐? 12세 이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한다. 네. 형량도 셉니다. 이런 경우의 케이스가 예전에도 좀 있었는데 징역 8년에 처해졌습니다. 네. 그래요. 네. 교사와 학생 간에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된 사건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 강서구의 한 중학교, 조용하던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35살이던 여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 15살 B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맞아. 완전 충격 내가 못 믿었어요. 선생님이 착한데 그런 거 할 리가 없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등포역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제자인 B군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B군의 어머니가 우연히 B군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를 보면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A씨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건데 교사가 처벌을 받지 않았네요. 네, 학원 강사였는데 네. 지금 그 사건의 경우에는 만 13세를 넘겼기 때문에 아. 지금 서로 좋아했다, 뭐 화간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3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강간이 성립해서 지금 처벌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과연 13세의 경계가 옳으냐, 외국처럼 좀 더 나이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해당 여교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로 삼은 이 사건의 해당 여교사는 가정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말이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그 신상털기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좀 예. 이루어지면서 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교사가 자녀도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근데 이 여교사의 어떤 신상이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남편과 자녀가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잘못하면은
정통망법,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년 이하 징역에도 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데 앞으로 다시 교단에 서기는 어렵겠죠? 가능성이 거의 이제 없죠.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처벌도 중요하지만은 이 학생, 네. 이 피해 학생이 지금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 다 알 거 아닙니까? 또 이 교사가 담임을 맡았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양육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낳지도 않은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다고 신고를 했어요. 승무원인 것으로 지금 그 신분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잠적한 지 6개월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구속 상태고요. 이 사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승무원이 지금 이제 아이가 이제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되지만 이제 아이를 낳긴 낳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두 아이를 출산을 했다. 이래서 신고를 다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수당도 다 받고 그리고는 이제 휴직도 또 했습니다. 뭐 예. 육아휴직에 출산휴직에 다 해가지고 휴직까지 다 챙겼는데 문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를 허위 신고했다. 출생신고가 허위였다. 그렇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낳지도 않은 아이 둘을 네. 출생신고를 하고 낳았다고? 그걸로 네. 각종 수당과 뭐 육아휴직까지 썼고 다 썼는데 문제는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청에서 이 아이가 학교를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니까 결국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지금 허위 신고란 사실이 입증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불법 수익액이 뭐 4,800만 원이면 적지 않은데요. 네. 근데 네. 우리가 문제는 출생 신고를 할 때 구청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 여자분도 그 출산한 신고서를 냈는데 그때의 발급해준 산부인과 의사가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 신고를 받을 때 구청 공무원이 그걸 확인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생증명서를 그렇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이미 사망한 산부인과 그렇죠. 의사 사망한 이름으로. 산부인과 의사 명의로 발급을 했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정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전화도 해보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출생증명서의 발급 절차가 그런 걸 안 하고 서류만에 의해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장에서 몰랐을까요? 이렇게 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고 하고. 네, 뭐 직장에서는 일단 휴직을 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동료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 진술에 따르면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다는 사람이 무슨 돌잔치나 이럴 때 이제 동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아서 상당 부분 의심은 했다. 이런 진술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남편의 어떤 공모 여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냐 알지 못했냐 이 부분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유 씨는 이제 잠적을 했고요. 6개월 만에 검거가 됐는데, 근데 그 검거될 당시에 아이랑 네. 같이 있었다고 예,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진짜 출생 6개월 전에 예. 이제 출생을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출산한 거죠? 예. 근데 네. 그 전에 이제 또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허위 출생 신고 안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데 과연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여자의 진술대로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서 일단 출생 신고를 해놓고 입양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이를 진짜 원했었다. 이렇게 진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을 너무 원해가지고 뭐 일종의 망상처럼 상상 임신이 되는 여성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지금 남편과 같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동안 얼마나 임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 여부가 사실은 이 사람의 이제 이렇게 허위 출생 신고의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유 씨는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기죄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문서 위조죄도 크지만은 4,800만 원. 출생도 안 했는데 허위 출생 신고해서 편취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